저번 시간에 이어서 뒤에 좀 남았던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마저 하려고 하는데, 시작 전에 저번에 했던 함수, 여기 있던 함수 내용 한 번만 나랑 말로 살펴보고 뒤에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내용 중에서 뒤에서 한번 언급이 되는 게 있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함수는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거,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이러한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정의한다라 했어. 이때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y 값들은 겹쳐도 돼.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3, x가 2일 때 y가 3 이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x 값에 하나를 넣었는데 y 값이 두 개가 나온다.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모이는 건 상관이 없다 했지. 일단 함수라는 관계에서는. 근데 추가적으로 조건들이 추가되는 식으로 그때 계속 외우라고 했었는데,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인데 함수 중에서도 어떤 함수냐면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식은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값들이 대응이 돼야 된다. 이제는 x값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는 맞는데 어떠한 거냐면 y값이 겹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겹치면 안 된다. 대응 관계가 다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였고, 다음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추가된 조건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했지.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건 y값이 남는 게 없이 모두 다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x값들에. 그래서 밑에 예제로 살펴보면 1대1 함수는 x값들이 서로 다른 y값에 다 대응이 되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하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2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지. 왜? x값들에 대해서 y값들이 서로 다른 y값들이 하나씩 잘 대응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지금 일치해. 그러니까 지금 남는 y값도 하나도 없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항등함수나 상수함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 상수함수는 모든 x값이 한 y값, 숫자 한 y값으로 다 대응되는 거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랬지. 그리고 두 개 좀 쉬웠어. 그래서 이 정도로 복습하고 넘어가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새로운 내용인 합성함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 일단 합성함수는 F는 X에서 Y로 가는 대응, G는 Y에서 Z로 가는 대응. 보면 지금 둘이 여기 겹치네. 한번 여기 살펴보고, 이때 집합 X의 각 원소들을 Z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F와 G 합성함수로 한다. 지금 보면 집합 X의 각 원소를 Z에 대응시키는 어떠한 함수? 이러한 함수 gfx. 그래서 우리가 원래 들으면 x에서 y로, y에서 z로 가는 게 각각 f랑 g인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왜? y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x에서 z로 보내는 함수를 지금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연결되는 게 필요하겠지. 그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g 안에 fx를 넣은 형태지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f와 g 합성함수라고 부를 거야. 합성함수라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기할 거야. g 동그라미 f라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읽을 때 g.f라 읽어. g.f 닷. 그러니까 점을 우리가 닷이라 했잖아. 닷. 그래서 g.f, g.f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g 안에 fx를 넣은 형태야. 보면 뒤에 게 앞에 거에 들어가는 거야. 뒤에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g가 f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f도 g라고 쓰면 우리가 f g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게 앞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 순서 잘 시켜서 써줘야 돼. 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조심해주고,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 보면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 그래서 쭉 연결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연결시키도록 식을 표현하는 것이 합성함수 형태이다. g.f로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예시로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 같은 함수 두 함수 fg에 대하여 g.f1 계산해 보면 뒤에 게 안으로 들어간다 했지. 보면 먼저 뒤에 거에 대한 함수 값이 g 앞에 있는 함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f1 같은 경우는 x에 1 넣으면 f에 의해서는 4로 가지. 4. 그래서 f1은 4지. 그러니까
이제 G4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G4는 G에 의해서 4는 6으로 가게 되지. 그래서 6이 나오게 되지. 6. 이것도 마찬가지야. G도 F2는 먼저 F가 G 안으로 들어가고 이때 F에 대한 X값은 2네 2. 그래서 2니까 F2를 먼저 계산해 보면 F2는 3이지 3. 그래서 우리가 3으로 써주고 이제 G3을 생각해 보면 3일 때는 5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5라는 값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함수를 한 번에 합쳐 놓은 것을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합성함수고 이제 밑에 합성함수의 성질 한번 봐볼게. 성질 보면 먼저 첫 번째 이건 위에서 얘기한 거야. G도 F는 F도 G와 다르다. 왜? 순서가 있는 거야. 기호의 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달라.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 그래서 이런 거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말하는데 이 한국말 자체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냥 너네가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 굳이 뭐 교환 법칙이 뭔지 이렇게 떠올리지 말고 그런 말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음 신기한 건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는데 우리가 결합 법칙 지금 말은 좀 헷갈리는데 결합 법칙은 우리가 괄호의 위치를 똑같은 연산들이 있을 때 괄호의 위치를 옮겨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결합 법칙이라 그래. 보면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 지금 합성 관계가 있는데 FG를 먼저 합성하고 H를 여기 합성하느냐 아니면 GH를 먼저 합성하고 이걸 F에 합성하느냐 순서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괄호의 위치를 옮겨줘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거는 문제 풀 때 가끔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고 이런 거 결합 법칙 성립하는 건 뭐 1번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뭐 크게 써먹을 때는 없겠지만 2번은 이제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가 써먹을 때가 등장할 수 있겠지. 됐고 3번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일 때 F.I, I.F는 F다. 여기서 보면 I는 얘들아 처음 보는 말일 텐데 I는 X에서의 항등함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함수와의 합성은 항등함수와 합성을 하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 순서는 상관없어. 항등함수를 원래 F에다가 합성시키든 F를 항등함수에 합성시키든 항상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너네가 많이 쓸 활용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성질이니까 그냥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크게 변하는 것 없이 원래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구나 이 정도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나랑 살펴보자. 일단 합성함수는 처음에 되게 이렇게 정의만 보면 좀 쫄려 무서워. 근데 그러지 말고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만 제대로 천천히 써주면서 따라가면 돼. 이거 한번 같이 확인해보자. G도 F1을 계산하래. 한 번에 계산을 하지만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이걸 우리가 고쳐 써보면 G 안에 F가 들어가는 건지 그때 X값 1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뒤에 게 앞에 거로 들어간다 했지. 그럼 보면 F1은 F 여기 있네. 1을 F에 의해서 대응시키면 B로 가네. B. 우리가 F1은 B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등으로 써야겠다. 그러니까 GB가 되겠지. GB는 B를 G에 의해서 대응시키는 건데 그러면 4로 가게 되지. 4. 그래서 4 이렇게 되겠다. 얘들아 전에 계산할 때 어려운 게 없어. 너희가 기호만 잘 지켜주면 돼. 443번도 보면 이거는 G, F, 3이지. 우리가 F3 계산해 보면 뭐야? F3 계산해 보면 대입하면 CGC, YC 나오지. 그러니까 C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F3이 C니까 GC를 생각해 보면 C면 5로 가지 5. 그러니까 5.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계산 자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쫄지 말고 기호만 잘 지켜서 써주면 돼.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이런 문제 빨리빨리 해보자. 여기서 나랑 444랑 446만 해볼게. 두 개는 너희가 한번 풀어봐. 물론 여기 너희가 다 숙제로 풀어봐야 되지만 다시 이거 고쳐보면 GF2야. 먼저 F2 계산해보면 F2는 B네 B. 그러니까 GB가 되겠지. 그러면 G에서 B를 대입하게 되면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 4.
그러니까 마지막 이건 4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지. 다음 446번. 이거는 이제 F가 앞에 있으니까 FGA가 되겠지. FGA가. GA 같은 경우는 A를 G에 의해 대응시키면 3이 되네. 3. 이거는 F3이 나오겠고, F에서 3 대응시키면 A가 나오게 되네. A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 그지? 이런 거 이제 대응관계 그림 따라서, 이건 지금 이제 이런 그림 따라 대응관계 그림으로 하는 건 되게 기초적인 거고, 이제 너희가 함수식들로 다르게 될 거야.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건 좀 더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이제서 한번 같이 잘 살펴보자. 자, 이제 448번. 이제 우리가 드디어 좀 익숙한 함수식들로 우리가 합성함수를 다루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야. fx는 2x고 gx는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래. 우리가 이때 g fx를 구하래. 그래서 g fx면 천천히 봐보자. g fx면 fx가 g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fx는 식이 뭐라 그랬어? 2x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굵게 써야겠다. 2x가 되겠지. 2x가 그럼 뭐야? g라는 함수에 x가 아니라 2x가 들어간 걸 구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칠하는 이 자리가 이제 2x의 자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2x가 대입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식 보면 여기도 2x가 들어가면 되겠지. 3 곱하기 2x 플러스 1이. 그래서 마지막 계산해주면 뭐 6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함수식들 간에 합성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 있던 x의 위치에 2x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야. 통째로. 이런 계산이 나중에 좀 겹쳐지면 헷갈리니까 지금 잘 해두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x의 자리에 2x가 대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2가 곱해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x의 자리에 2x가 대입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2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복잡한 함수일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들 보면서 한번 나랑 같이 확인해보자. 여기선 나랑 449, 451 두 개 해볼게. 449 해보면 449는 G fx네. 그러면 G fx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 x세제곱 플러스 1.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에 해당하는 자리에 x세제곱 플러스 1이 오겠다라는 거야. 이 x 자리에. 그러면 이거는 x세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왜? x자리에 x세제곱 플러스 1이 왔잖아. 제곱 통째로 붙어야지. 통째로. 그래서 계산해보면 뭐 x 6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통째로 들어가는 대입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 그냥 뭐 뭐로 곱해주네 마네 이런 게 아니야. 통째로 들어가는 거야. 통째로 x의 자리에. 그래서 451번 풀어보면 먼저 h에 f를 합성한 후에 그 후에 g를 합성하는 거야. 그래서 해보면 먼저 h에 f를 합성해보면 2분의 1 x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제 2분의 1 여기 x에 해당하는 자리에 fx가 와야 되는 거잖아. fx가. 그러니까 x 자리에 x세제곱 플러스 1이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1 해서 2분의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고, 이제 이 함수에다가 g를 합성시키는 거야. 이 함수에 g를 합성시키면 사실 지금 표기가 어차피 이거 나중에 이거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 풀면서도 느낄 텐데, 어차피 표기가 이제 여기 있는 함수에 g 이렇게 합성시키게 되는 건데 어려울 거 없어. 일단 이 함수 여기서 x에 해당하는 자리에 gx가 들어온 거야. gx가. 그러니까 여기서 x 자리에 gx가 들어오면 되겠지. gx가. 그러면 2분의 1 x세제곱에서 해당하는 그 x의 자리에 x제곱이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x 6제곱 플러스 2분의 1 마지막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452번도 뭐 어쨌든 결과는 마지막에 똑같이 나올 거야. 왜냐면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합성함수들의 관계에서. 그래서 한번 계산하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자, 다음 이제 역함수. 사실 역함수는 이제 내가 저번에 우리가 그 대칭 이동 관련해서 얘기한 적 있을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얘기할 때
이제 거기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대응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한번 보면 함수 fx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1대1 대응. 그 얘기는 좀만 더 얘기하고 해볼게.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 1대1 대응일 때 집합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의 y에 대하여 fx는 y인 집합 x 원소에 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한다. 얘들아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기 있는 이 한국말로 이해하지 말고 일단 여기 밑에 좀 표기가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데 이 얘기로 확인해 보면 원래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대응이지만 역함수는 그 반대야, 반대. 반대로 대응되는 함수 우리가 역함수라 그래. 역함수.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이 됐지만 y에서 x로 대응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역함수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원래 우리가 f라는 걸 함수로만 썼는데 역함수는 여기에 지수에다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것처럼 이러한 표기를 해서 역함수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해줄 건데 우리가 f에서는 fx는 y 이런 대응 관계가 성립을 했어. 여기서 보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립을 한다 했으니까. 근데 역함수에서는 그 반대야. 역함수에서는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반대. y를 넣으면 x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역함수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y를 넣으면 x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게 역함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한글 정의로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이래도 한글 정의로서 이해를 하는 것보단 너희가 직관적으로 완전 반대로 대응되는 게 역함수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반대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fx면 반대로 가는 게 f 역함수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f에서는 x를 넣으면 y가 나왔지만 역함수에서는 y를 넣으면 그때 x 값이 나오게 된다. 그 이제 여기 1대1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 말했었는데 여기 옆에 1번 내용 잠깐 살펴보면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fx가 1대1 대응인 것이다.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별표 20만 개 쳐놔야 돼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1대1 대응. 그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1대1 대응이 아니고 만약에 1대1 함수다. 1대1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아이고. f, x, y. 그래서 이건 지금 1대1 함수지. 왜냐하면 하나씩 대응이 되긴 하지만 c 하나가 남잖아. 하나가 남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함수에서 역함수를 생각해보고 싶어. 역함수 생각해보려면 역함수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인데 우리가 f에 대해서는 대응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 f1은 a, f2는 b, f3은 d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면 역함수에 대해서는 f 역함수 1 넣으면 a 넣으면 1이 나오겠고 왜냐면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f 역함수 b 넣으면 2고 f 역함수 d를 넣으면 3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f 역함수 c는 뭐냐? 지금 없잖아. 왜? c로 대응되는 x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다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f는 여기가 정의역이고 역함수는 반대로 이제 여기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가 정의역이 되지?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하나도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건 함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잖아. 정의역에서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못해.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야. 굳이 1대1 함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있는 이런 것도 함수지. 함수. 이런 함수들에서 역함수 생각해 보려고 하면 A에서는 1, 2, 3 세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함수가 존재하네.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네. 정의역 하나에서 y값이 3개가 나왔어. 대응하는 그 치역에 대한 값이. 그럼 함수 자체가 아니지 역함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들에서도 우리가 역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역함수가 안 되는 조건이 두 가지 얻었어. 겹치면 안 되고 남으면 안 돼.
그럼 뭐야? 그 두 얘기를 합친 게 바로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 그러니까 우리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한다.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y값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각자 서로 다른 y값들로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서로 다른 값들로 하나씩 대응이 되게 모든 정역에 대해서 대응 관계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다음 함수가 역함수의 조건 뭐 이런 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1대1 대응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같이 말할 수 있는 개념이야. 지금 보면 여기 필요충분 조건이었지. 필요충분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방향이 모두 성립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치로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둬야 된다. 역함수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앞에서도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이거 무조건 잘 알고 넘어가야 돼. 됐고. 다음 역함수의 성질. 보면 역함수 성질은 앞에서 했던 얘기야. 보면 fx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 또 나왔지. 1대1 대응일 때 그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다. 그러니까 정역과 치역이 바뀐 거야. 여기선 정역이 x고 치역이 y였지만 정역이 y로 치역이 x로. 당연하지. 반대로 가는 함수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함수니까. 보면 f에 x를 넣어서 y 값이 나왔다면 역함수는 그 반대로 y를 넣어서 x 값이 나오는 함수가 되겠다. 원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였고. 그리고 x라는 원소를 함수 fx에 대해서 대응시키고 다시 역함수로 합성을 시켜버리면 여기 표시해야겠다. 역함수에 대한 합성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 원소가 그대로 나오게 돼. 그대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돌아오게 돼. 왜냐하면 x를 대응시켜서 fx로 갔어. 근데 이거 다시 역함수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왔어. 왜냐하면 이 함수들의 의미는 f 역함수 fx 이거는 f 역함수 x잖아. 그러니까 함수값 연속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 앞에서 했던 합성함수 계산 생각해 보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연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소가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x는 지금 정역 x의 원소야. y는 라지 y의 원소고. 왜냐하면 이 x는 지금 f에 대응이 되는 거야. f에 대응. 그러니까 f에서 정역에 해당하는 건 x잖아. 라지 x잖아. 라지 x.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x는 라지 x에 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y는 역함수에 먼저 대응이 돼야 되는 y란 말 여기 y라 했네. 역함수에 대입이 돼야 되는 y야. 역함수에서는 정역이 집합 y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y는 집합 y에 있는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 다음 세 번째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 취하게 되면 그 함수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 이건 뭐 굳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역함수를 다시 반대로 취해버리게 되면 원래 함수가 튀어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3번 이렇게 됐고 다음 4번 g가 y에서 z로의 1대1 대응이고 그 역함수가 g 역함수일 때 얘들아 뭐 이런 앞에 조건은 문제에서 전제로 좋을 거야. 지금 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 g도f의 역함수는 단순히 역함수만 이쁘게 씌워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다. 순서. 역함수를 취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역함수만 취해주고 끝내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g가 앞에 있었지만 g가 뒤로 가게 되고 f가 앞으로 오게 된다. 둘 다 모두 역함수를 취해주면서 이거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많이 사용할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알아놔야 돼. 이거 꼭 까먹지 마라. 이거 별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 성질까지 됐고 이제 다음 역함수를 구하기. 역함수 우리가 직접 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 이것도 잘 봐둬야 돼. 이거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역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살펴보면
x랑 y가 바뀐 거야. 왜냐 보면 x를 넣어서 y가 나온 게 원래 함수였어. 그럼 역함수는 y를 넣어서 x를 나온 게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x랑 y가 x랑 y가 반대되는 게 역함수란 말이야. 원래 함수에 반대되는 게 x랑 y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키면 돼. 그래서 보면 먼저 순서는 y는 fx에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핵심만 밑줄 칠게.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만 그런 게 아니라 x는 몇 y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라는 얘기야. 먼저 그렇게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x랑 y를 바꾸어 표기할 거야. 그러면 뒤에 이제 어려운 말 뒤에 이제 좀 기호가 섞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주목해서 보면 될 부분은 내가 밑줄친 이 두 가지 부분만 보고 계산할 줄 알면 돼. 역함수를 구할 때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먼저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그 다음에 y와 x를 바꿔주면 된다. y와 x를 바꿔준다라는 건 이제 너희가 좀 익숙한 개념일 거야. 왜냐면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4번 살펴보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그러니까 f 역함수는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얘들아 이거 벌써 안 까먹었지? 까먹었으면 안 된다. 내가 이거 까먹지 말라 그랬어. 역함수에서 나오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건 우리가 y는 x랑 대칭이면 무슨 일이 일어났지? x랑 y가 바뀌었잖아. 우리가 식에서 x랑 y를 바꿔줬잖아. 그럼 우리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식을 제대로 찾아낸 거였지. 기억나지? 저번에 시험범위였던 거. 근데 우리가 그 두 식 간의 관계를 그 두 식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대칭을 배웠고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함수에 대한 관계를 역함수 관계라고 그때는 몰랐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역함수 관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 그대로 가져와서 바꾸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랑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어떻게 바꾸는가. 그 옆에서 좀 살펴볼 내용은 여기 5번 내용 보면 y는 fx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 x랑 y가 바뀌는 거라 그랬지. 역함수 관계면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들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x랑 y가 바뀌게 된다. 이거는 그 전에 했던 내용이랑도 일치하는 거야. 됐다. 그래서 453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자. 453번 보면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대응을 완성시키래 먼저. 그리고 f3 플러스 f 역함수 3을 구하라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하지. 1대1 대응. 우리가 지금 보니까 7에 대해서만 대응값이 없네. 대응값이 표현이 안 되어 있네. 그럼 7이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7이 만약에 5나 7, 9로 가게 돼버리면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지. 왜? y값이 겹치면 안 되잖아. 1대1 대응은. 그리고 y값도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7은 3으로 대응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제 쭉 한번 계산해 볼게. F3 같은 경우는 F3은 3일 때 9니까 9고 F 역함수 3은 지금 이게 F니까 F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게 F 역함수란 말이야. 반대로 가는 게 F 역함수. 그러니까 보면 3일 때 7로 가야 되지. 7. 그래서 7이다. 그 두 개 더하면 16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역함수를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직선을 그린 다음에 파악을 했는데 역함수 판단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되냐면 f 역함수 3 이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떤 관계로 생각해도 되냐면 여기를 물음표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f에 어떤 수를 넣어서 3이 나오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역함수 관계라는 건 xy 위치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자기가 찾아내도 되지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x에 어떤 값을 넣어야 f에 대해서 3이 대응이 될까 생각해보면 7이란 값 똑같이 나오지. 이것이 물음표다. 물음표 얘들아. 혹시나 해서 물음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익혀두고 이런 것도 이제 잘 나올 거야. 왜냐면 이런 그래프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밑에서 나랑 한번 더 해보자. f 역함수 5를 구하려고 해. 물론 이게 f 역함수니까 반대에서 3이에요 해도 되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f에 어떠한 값을 넣어서 5가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다들 생각을 해보면 5가 나와야 돼. 이 f를 따라서. 그러면 어디야? 3을 넣으면 5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3이 되겠지. 3. 그래서 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역함수 값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 다음 455번 456번 보면 f 역함수와 f를 합성시킨대. f와 f 역함수를 합성시키고 이제 2랑 4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 위에서 했던 거지. 그냥 둘이 합성시키게 되면 이 원소가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근데 좀 미심쩍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455번에서 확인해 볼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F2는 6이잖아. F 역함수 6 생각해 보면 반대로 따라가 보면 2 그대로 나오네. 2. 그래서 실제로 그 원래 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456번도 한번 본인이 한번 해보면 될 거야. 여기서 굳이 나랑 하진 않을게. 여기 455번 했으니까. 그리고 457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의 역함수 3 대응한다는 건데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라 했어? 이거는 원래 F함수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F3 생각하면 F3은 5니까 5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굳이 계산 일일이 대응할 시간 없어 얘들아. 그냥 빨리빨리 이거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함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일일이 대응할 시간 없다. 지금은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럴 시간이 없어. 그냥 빨리빨리 없애줘야 돼. 빨리빨리. 그래서 됐고 이제 458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해보는 문제인데 구해보면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두 단계였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이 식을 x는 y꼴로 나타낸 후에 x랑 y를 바꾸면 된다 그랬지. 보면 일단 여기 먼저 가나다 채워볼게. 주어진 함수는 무엇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의 동치 조건은 1대1 대응이었지. 1대1 대응. 그리고 지금 이 함수를 보면 y는 2x-1이라는 함수야. 저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1, 2분의 1에서 이렇게 올라간 직선식인데 이 직선식은 얘들아 x값이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y값도 서로 다른 y값들이 하나씩 주어지게 돼. 그리고 겹치는 y값도 없어. 그리고 남는 y값도 없어. 왜? 뭐 중간에 y값이 5일 때는 함수값이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 y값이 무한히 올라가도 그거에 대응하는 x, y 대응 관계가 다 성립하고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러한 직선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가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제 이거를 고쳐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면 y는 2x-1에서 1을 넘겨보면 2x는 y 플러스 1 그러니까 x는 2분의 y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2분의 y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얘들아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x랑 y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야. 만약에 본인이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바꾼 다음에 이걸로 그냥 먼저 x랑 y 바꾼 다음에 그냥 고쳐버려도 돼. 근데 그거보다는 먼저 바꾸고 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면 먼저 바꾸고 해도 돼. 크게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x랑 y 위치 바꿔주면 이게 y가 되겠고 이게 x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함수 한번 그려보면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림 좀 애매해졌네.
저 그래프를 잘못 그렸구나. 잠깐만. 재편 표시 잘못했네. 원래 있던 2분의 1. 맞구나. 그래서 그려보면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원래대로면 조금 이렇게 좀 더 누워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꼼꼼하게 그려야겠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이 되면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 물론 지금 내가 손으로 그린 거라서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459번에서는 나랑 459, 460에서는 나랑 460만 해볼게. 460 한번 나랑 풀어보면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을 해볼게. 먼저 x는 y에 대한 식으로 먼저 바꾼 후에 마지막에 x랑 y만 교체하는 경우. 두 번째는 먼저 교체하고 식을 정리하는 경우. 둘 다 상관없어. 상관없다 그랬지. 한번 해볼게. 먼저 첫 번째 방식,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여기서 2를 넘기게 되면 3분의 1 x는 y 플러스 2고 x는 3y 플러스 6이야. 그러면 다 고쳤고 이제 여기서 x랑 y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y는 3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먼저 x랑 y를 바꿀게. 그러면 y가 x로 바뀌게 되고 x가 y로 바뀌게 되겠지. 이제 이걸 정리할 거야. y는 x꼴로. 그러면 3분의 1 y는 x 플러스 2 y는 3x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개 결과값 일치하지.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간단한 1차 함수에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얘들아. 근데 나중에 2차 함수나 무리식, 유리식 같은 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 순서에 따라서 좀 식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최대한 첫 번째 방식으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마지막에 둘이 자리만 바꿔주는 방식을 좀 더 연습을 잘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관련된 개념들은 충분히 다뤘고 이제 중단원 합수점검에 있는 문제들에서 오늘 했던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내용 확인해 볼게. 지금 보면 형광색, 노란색 형광펜칠 문제들 나랑 지금 여기서 풀어볼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오늘 푼 문제들까지 너희한테 다음 주까지 숙제로 줄 거야. 자기가 풀어보면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돼. 물론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 두 개 있긴 한데 한번 너희가 일단 풀어봐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이나 학원에서 수업하게 된다면 그때 같이 해설을 할게. 일단 형광색 친 거는 지금 나랑 한번 같이 해보자. 좀 중요한 문제, 도전 문제도 두 개 있어서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자, 먼저 두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구하시오. 지도 def, f 덧치를 구하시오. 그럼 구해보자. 먼저 첫 번째 지도 def는 뭐야? 잠깐만. g도 f니까 g fx겠지.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g에서 x에 해당하는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온 거야. 그러니까 저 x에 해당하는 자리에 fx가 통째로 대입이 되면 되겠지. 대입되는 거야. 대입으로 생각하라 해서 계속 f 도 g는 f에 gx가 들어온 형태지. 그러면 gx는 x 플러스 1이니까 fx에서 이 x에 해당하는 자리에 x 플러스 1이 통째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야. 여기는 x들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겠지. 계산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건 쉬웠는데 이런 건 좀 아리까리하지. 계산이 많으니까. 그럼 뭐야? 계산으로 많이 갈린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계산 실수하면 절대 안 돼. 계산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쫄지 말고. 이런 거 계산 조심하고 다음에 이제 역함수 구하는 문제.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아까 했었지. 이번에는 뭐 내가 너희한테 계속 강조했던 방법인 먼저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그 다음에 x랑 y를 마지막에 바꿔주는 식으로 처리를 해볼게. 이제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 했으니까 계속. 먼저 숫자 넘기면 3x는 y 플러스 4 x는 3분의 y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네. 이제 여기서 x랑 y를 바꿔주면 y는 3분의 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좀 귀찮더라도 계속 이렇게 다 해줘야 돼.
다음 괄호 2번. 숫자 먼저 넘겨주면 항상 숫자 먼저 넘겨주는 게 좋아. 왼쪽에 x만 남도록 y-2.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4. 그러면 여기서 x랑 y만 바꿔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잘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간단한 함수일 때는 물론 먼저 바꾸고 해도 상관없지만 계속 말한다. 미리 고쳐놓고 마지막에 바꿔. 그게 나중에 좋다 너희한테. 이건 뭐 앞에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끝내고. 600번. fx가 이거고 gx가 이거일 때 g.f a를 11, a는 11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a를 구하래. 우리가 이 식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g f a가 11이란 얘기야. 그러면 fa 먼저 계산해 보면 안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안에서부터 fa는 3a 플러스 2야. 3a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거는 g 3a 플러스 2가 11이 된대.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x에 해당하는 자리에 3a 플러스 2가 온 거지. 3a 플러스 2가 무슨 말이냐면 2 3a 플러스 2 빼기 5 이것이 11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 6a 플러스 4 마이너스 5는 11이다. 계산해 보면 6a는 12 그러니까 a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항상 합성함수 계산할 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 안에서부터 천천히 밖으로 끌어내면 되니까 이런 것도 쪼이지 말고 되게 기초적인 합성함수 문제야. 600번도 됐고 601번 601번 같은 경우는 f랑 g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를 구하시오야. 중요한 말은 1차 함수는 1차 함수. 그럼 우리가 일단 이 식들 한번 써보면 f hx는 gx가 될 거래. 근데 우리가 hx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되게 힘들 텐데 문제에서 지금 hx에 대한 조건을 줬어. 1차 함수래. 1차 함수. 그럼 무슨 말이냐면 hx는 기껏 해봐야 ax 플러스 b 꼴이라는 거지. 2차 항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 식에 대응시켜보면 뭔가 얻을 수 있는 식들이 등장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식들을 얻어내보면 f 이제 hx를 a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옆에 이게 줘야다. 이게 gx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f ax 플러스 b 계산해보면 여기 x에 해당하는 자리에 ax 플러스 b가 올 거란 얘기야. 이렇게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gx가 돼야 되는데 g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지. 왼쪽 계산해 보면 2ax 플러스 2b 플러스 1 이게 이 식이 된대. 그럼 a, b 구할 수 있겠지. 왜? 2a가 마이너스 2니까 2a가 마이너스 2고 2b 플러스 1이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렇게 값이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구하라면 못 구해. 근데 h가 지금 1차 함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이렇게 잘 잡아주고 2번도 한번 해보면 이번엔 이거 표현해보면 hfx는 gx래. gx 그럼 뭐야? h 안에 fx가 들어간대. h는 ax 플러스 b야. 근데 여기서 x에 해당하는 자리에 fx가 들어오겠대. 그럼 무슨 얘기냐면 a x 자리에 fx 2x 플러스 1 플러스 b가 gx가 된대.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왼쪽식 정리해보면 2ax 플러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러니까 2a는 마이너스 2 a 플러스 b는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 값은 4라고 잘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계속했던 합성함수의 의미를 계속 가져오면 돼. 통째로 어딘가에 대입이 된다. 통째로 어딘가에 대입이 된다. 이 의미 계속 떠올리면서 헷갈리지 말고 대입의 의미. 대입이 되는 거야. 다음 이제 602번.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f1은 마이너스 1, f 역함수 5는 3을 만족시킬 때 f4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너무 이쁘장하게 조건들이 하나만 주어져 있어. f1이 마이너스 1이래. 우리가 이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거 하나 얻어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조건 하나 더 있지. f 역함수 5는 3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역함수에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림이 있는 거에서 이거 반대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조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x랑 y 위치가 반대가 된다 했잖아. 역함수는 5를 넣으면 3이 나왔어. 그러면 원래 함수는 3을 넣어서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f3은 5라는 조건을 지금 내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 이거 역함수 구해서 거기에다가 5 넣어서 3 되는구나 해도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얘들아. 이건 지금 1차식이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만약에 2차식이나 더 복잡한 식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 이걸 고쳐서 대입해야지라는 생각을 혹시나 했다면 그 생각은 무조건 접어두고 반대로 고쳐서 가져가는 게 훨씬 문제 풀 때 빠르겠지. 이걸 적용시켜 보면 3a 플러스 b는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네. 얼마나 빨라. 편하잖아. 이제 두 개 연립하면 되는데 둘 연립해보면 위에 식에서 아래식 빼보면 2a는 6, 그러니까 a는 3이고 여기 3 대입하면 뭐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라고 잘 나오게 되겠네. 우리가 fx는 3x 마이너스 4라고 식을 쓸 수 있겠고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라는 건 f4니까 12 빼기 4에서 8 되면 되겠는데 이 문제에서는 계속 말하지만 여기가 핵심이다.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근데 물론 문제에 따라 달라.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역함수 구하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A, B가 섞였기 때문에 조금 더럽단 말이야. A분의 1, 뭐 B분의 1 막 섞여 있어서 좀 그래.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 조건이 있을 경우는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반대로 고쳐서 원래 함수에서 다뤄주는 게 가장 편하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성질이 되게 중요해. 다음 이제 603, 604인데 오늘 사실 이 두 문제 때문에 원래 진도를 더 나갈까 하다가 별도로 문제풀이 영상을 찍는 거야.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별표를 한 20개씩 쳐놔 얘들아.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야. 두 개가 다 나오든지. 이게 지금 이 두 가지가 합성함수나 역함수 문제에서 가장 정통적이고 더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사실 특별하게 없어. 그러니까 이 두 유형 되게 잘 받아야 돼. 좀 정리해보면 규칙성을 이용한 합성함수의 계산 이런 문제야. 보면 f1 우리가 이거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1이라 써 있으면 이거 원래 그냥 fx래. 근데 n 플러스 1이라 써 있으면 f라는 함수에다가 fn을 합성시킨 거래. 그러니까 fn에다가 그러니까 f를 n 플러스 1번 합성시킨 그런 함수를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표기를 하겠다는 거야. 무슨 의미냐면 일단 이 의미 가져오면 f2x는 제곱이 아니야. f.f x란 얘기고 f3x는 f에다가 f 제곱을 합성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합성 횟수야.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금 이 n 플러스 1은 합성 횟수를 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 한 번 했다는 합성 딱 합성 횟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나 횟수라기보단 몇 번째라 생각하자. 몇 번째. 횟수 말고 첫 번째 함수니까 그냥 원래 함수. 이건 두 번째 함수니까 한 번 합성한 거. 세 번째니까 두 번 합성해서 나온 마지막 함수. 첫 번째 함수는 원래 fx였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함수는 f2, 세 번째는 f3. 이렇게
fn 플러스 1은 fn을 f에다 한번 합성 fn을 f에다 합성시킨 이런 함수래. 그리고 일때 2를 대입한 값을 구하라는 거 언제냐면 f20일 때 구하래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이거를 다 20번 합성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을 거야.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합성해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여기 내 위에 써놓은 것처럼 규칙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규칙성. 그냥 풀면 안 돼. 그냥. 규칙성 어떻게 찾느냐, 한번 관련된 성질들을 찾아보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를 대응하는 거래. 2.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함수부터 천천히 대응을 해보는 거야. f1, 2를 f1, 2는 f2잖아. f2. 왜냐면 우리가 f1x를 그냥 fx라 정의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2 플러스 2에서 4지. 됐니? 그리고 다음 f2를 구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f 도 f의 2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f2지. 근데 우리가 f2는 4라고 나왔으니까 f4를 얘기하는 거야. f4. 그럼 뭐야? f4는 6이지. 6. 4 대입하면 6이니까. 다음 f3, 2는 f에 f2, 2를 대입할 거래.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고, 이 값은 6이니까 f6이 되겠고, 여기 6 대입하면 8 나오겠지. 8. 그럼 얘들아, 규칙성을 찾을 때는 이제 여기를 비교하면 되지. 횟수와 값에 대한 규칙을 계산하면 돼. 횟수와 값에 대한 규칙을. 1일 때 4, 2일 때 6, 3일 때 8.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4일 때 10, 5일 때 12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지. 2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2씩 늘어나고 있는 규칙이 생기고 있지. 그럼 우리가 쭉 가서 20일 때는 몇이 오겠냐는 거야. 20일 때는. 그러면 다들 보이겠지만 6은 3 곱하기 2고 8은 4 곱하기 2잖아. 근데 보니까 2, 3인데 여기 있는 횟수에다 1을 더하고 2를 곱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되네. 그지? 뭐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면 2고, 2 곱하기 2는 4고, 2에다 1 더하면 3이고, 3 곱하기 2 하면 6이고, 3에다 1 더하면 4고, 4에다 2 곱하면 8이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에다가 1 더하면 20에다가 1을 더해서 2를 곱한 값이 저 네모가 되겠지. 그러니까 42라는 값이 답이 되겠지. 42. 그래서 42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아니 사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 표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표기는 너희가 이렇게 한 번만 관계를 써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표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합성 횟수나 이렇게 몇 번째 함수 합성해서 몇 번째 나온 함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특별하게 표시를 주는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20이라 애들아, 솔직히 20 정도면 너희가 직접 계산해볼 만도 해. 사실 뭐 시간에 한 10분 정도, 10분, 5분 정도 들이면 직접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긴 해. 근데 문제에선 이렇게 작게 주는 게 아니라 크게 줄 거야. 2020년도니까 2020으로 준다든지 2019로 준다든지 이렇게 줄 땐 너희가 직접 계산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럴 때는 규칙을 찾을 때는 여기서 써있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차수는 아니지만 이런 거 이제 기술적인 측면 아니 그냥 말고 어쨌든 여기서 순서를 붙여놓은 것과 마지막에 나온 계산 결과값의 규칙을 찾아서 마지막에 유도해내면 된다 라고 정리할게. 이 문제는 좀 잘 봐두고 밑에 604번. 근데 604번 문제는 정말 잘 봐둬야 돼. 이건 나올 거야. 이거는 이 문제 형태로는 아마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익힘책이나 이게 대단원에 아마 한 번 더 나올 거야. 제대로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역함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무조건 역함수에서. 이런 문제는 먼저 공략법을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해. 이거 보면서 이제 저는 성질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편한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지금 지나는 점들을 옆에다 다 써두고 시작을 할 거야. 일단 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써두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이 함수가 지나는 점들을
이 함수가 지나는 점들을 찍어볼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좌표를 아는 것들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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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정도 아네. 4개 정도. 왼쪽에 더 있나 보니까 여기 알지 않나요? 했는데 y값 모르잖아. 그지? 여기선 b일 때 뭐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y값들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또 핵심을 작용하는 게 사실 y값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y는 x라는 그래프가 지금 위치해 있거든.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y는 x라는 건 이 그래프 위의 점들은 x값이랑 y값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x값이랑 y값이. 그러면 이 점에서는 x값이 a야. 그럼 y값도 a가 되겠지. 왜?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점에서는 x값이 b야. 그러면 이때 y값도 b겠지. b. 그럼 여기서는 x값 c니까 y값 c. x값 d니까 y값 d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각각 여기 있는 값들을 알아낼 수 있어. a, b, c, d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좌표를 아는 점들은 이 4가지밖에 없지. 여기 때는 y값을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y값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 y는 x에 의해서 우리가 y좌표 알아낼 수 있다. 구체적인 y좌표들을. 그럼 이제 이 파란색 점들을 좌표 찍어볼 건데 먼저 맨 밑에 있는 건 x가 b이고 y가 a야. 그러니까 f, b는 a. 그리고 두 번째 이 점 c일 때 b야. 그러니까 f, c는 b 됐고 d일 때 c야. 그러니까 f, d는 c. 다음 2일 때는 d야. d. 그러니까 f2는 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써놓고 들어갈게. 그 이유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봐보자. 자, 1번 FD를 구하래. 이거는 FD를 구하라는 문제지. 근데 우리가 FD는 C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결국엔 FC를 구하라는 문제지. 근데 FC는 B라고 우리가 써놨지. 그러니까 FC는 B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되고, 사실 1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들이 이제 2번, 3번이야. 2번, 3번. 얘들아 보면 이제 역함수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역함수 이 문제는 사실 이것만 다 써놓으면 끝난 거야. 이것만 다 써놓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왜냐면 역함수 이제 너희가 막 대칭인 역함수면 대칭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런 걸 막 그려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푸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좌표들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보자. 일단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먼저 2번에서 요구하는 걸 보면 f 역함수 c를 구하래. 이게 뭐냐라고 구하라는 거야. 이 물음표 값을 구하라는 건데 역함수잖아. 우리가 이거를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에서는 반대 대응 관계가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f 물음표는 c이다 할 때 이 물음표를 구하고 싶어. 이 물음표를. 그러면 대입해서 c 나오는 거 여기 있네. d.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는 d가 되겠지. d가 답이 될 거야. 실제로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문제들 풀 때 자기가 여기서 바로 아무 생각도 안 들면 그냥 는 물음표, 는 네모 이런 식으로 해두고 자기가 이렇게 대응 관계를 다시 정리한 후에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굳이 여기서 뭐 천재처럼 모의 대입해서 C가 나오지 이런 거 생각했다가 괜히 헷갈릴 것 같으면 나처럼 물음표나 네모 이렇게 표기를 하면 돼. 얘들아. 됐고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A를 대응했을 때 값을 찾으라는 건데 이거는 F 역함수 F 역함수가 되겠지. 만약에 FG였다면 이게 GF가 되겠지만 지금 둘 다 F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지. 여기서 A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F 역함수 A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상하게 생겼지. 어렵게 생겼지. 쪼이지 말고 일단 어쨌든 합성함수니까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볼게. 안에 있는 것부터.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값이 뭔지 찾고 싶어. F 역함수 A가 무엇인가. 이거는 또 반대 관계로 쓸 수 있다 했지. F 물음표는
A 할 때 이 물음표를 찾고 싶은 거야. 어떤 거에 대응해서 A가 나오는가. 보니까 B네 B.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음표는 B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B가 될 거야. 그래서 F역 함수 B는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찾고 싶어. 그러면 F에 어떤 것을 대입해서 B가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되겠지. B가 나오는 건 C네 C. 그러니까 마지막 답은 C라고 써주면 되겠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문제 보면 이 문제에서 일단 핵심은 두 가지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 너희가 y좌표를 이 y는 x에 대해 y는 x라는 이 직선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어. 점들을 대응시켜 보면서.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파란색으로 쓴 거야 지금. 네모칸 친 거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을 너희가 제대로 표기를 해놔야 역함수에 관해서 다룰 때 헷갈리지 않고 잘 다룰 수 있어. 지금 사실 이 문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문제가 맘먹고 뒤에서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야. 익힘책이나 대단원에서. 그런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냥 두뇌 싸움으로 풀 수 있는 지경이 이르지. 절대로 두뇌 싸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야. 그런 문제들은 다 써두고 하나씩 대응시켜가는 관계로 너희가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꼭 제대로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뭐 여기 숙제는 이제 내가 카톡방에 다시 올려주는 걸로 하고 수업은 여기서 끝낼게.